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용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근로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가 유급병가를 도입합니다.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한 오현정 서울시 의원은 그동안 이런 요구가 많았다며 근로 취약계층의 수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는 박병고 씨. 최근 큰 병을 앓게 돼 쉬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휴대폰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입은 있어야 되고 뭐 놀아도 이제 고정비는 필요하잖아요. 뭐 집세라든가 뭐 이제 각종 공과금 또는 먹고 사는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거를 뭐 마련하기 위해서는 나와야 되는 그런 현실이죠. 이처럼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만 하는 일용 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 앞으로 연간 최대 11일까지 생활임금이 지급됩니다. 근로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가 유급병가를 도입해 지원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한 오현정 서울시 의원은 그동안 이런 요구가 많았다며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자기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병원을 갈 수가 없는 악순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파서 수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고, 하지만 제도 취지에 맞게 보장성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파서 쉬더라도 이후 다시 이전처럼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술을 한 다음에 요양하는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계에 대한 그런 보조를 해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쉰 후에도 그 잘리지 않도록 어떤 대책들을 마련을 한다거나 하는. 영세 자영업자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선 서울시의 유급병가 지원제는 다음 달 1일 시행되며 지원 대상은 일용 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 취약계층입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순교의 성지라 불리는 서울 서소문 근린공원이 역사성을 가진 공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김재리 서울시 의원은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으로 자유와 평등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보랏빛 붓꽃이 수줍게 인사를 건네고 푸르게 우거진 수풀이 계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곳곳엔 천주교 순교자들을 기리는 탑과 조형물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공원 지하로 내려가면 조선 후기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전시가 펼쳐집니다. 서울 중구 서소문 근린공원이 박물관과 편의시설을 갖춘 역사공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일대의 역사 유적지를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조성 작업에 돌입한 지 8년 만에 공원을 전면 개방했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100년 동안 무저항을 하면서 순교를 했거든요. 인류 부부를 갖춘 자유와 평등을 이곳에서 실현됐다는 정신을 느끼고 왔으면 하는 그러한 공간을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당시 사업을 제안한 염수정 추기경은 눈물을 흘리며 남다른 감회를 나타냈습니다. 2011년 7월 24일 이 일을 제안하고 만 8년이 되는 긴 세월 속에 이루어진 일의 결과입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깊이 정말 위로를 받고 용기를 찾으면서 갈 수 있는 이러한 장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울시는 서소문 역사공원이 교황청에서 선포한 천주교 서울 순례길에 포함된 만큼 인근 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원철 서울시의장을 비롯해 김정태 의원, 서윤기 의원, 김재리 의원 등이 참석해 서울시의회 자정결의안을 소개하고 서울시의회 건의안을 전달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건의안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요구하는 4가지 건의안과 정부에서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 지방의회 관련 시행령 불령 개정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진영 장관은 건의안을 전달받고 서울시의회가 건의안 내용들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하며 서로 힘을 합쳐 지방 분권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답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3주기를 맞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제2의 구의역 사고 방지를 위해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가 이번 추경을 통해 2조 8,657억 원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지만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관련 예산은 0.2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상훈 서울시 의원은 지하철 노후화에 따른 시설 재투자가 중요한 상황이지만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서울교통공사 내부적으로는 물론 서울시 역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제2, 제3의 구의역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가 현재 2022년까지 총 3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송도호 서울시 의원이 서울특별시 나무 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중장기 나무 심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민간단체, 자치구와 협력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나무 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장에게 숲 조성 활동 공적이 탁월한 자치구 또는 민간단체를 선정해 포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 의원은 미세먼지, 폭염, 도심 열섬 현상 등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나무 심기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시숲을 가꿔 서울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 의회.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례를 알면 서울시 의회가 더 잘 보입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발의 제정안 조례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손에 잡히는 조례 시간입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또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문화예술 분야에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문학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서울을 문학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안은 어떤 조례인가요? 네, 이는 최영주 의원이 지난 22일 대표 발의한 조례로서 문학진흥법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시의 문학진흥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시민의 문학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제안된 조례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요. 문학진흥 사업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문학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과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문학관 지역등록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 등록 문학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죠. 이처럼 서울이 문학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배경에는 서울과 인연이 닿아 있는 문인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혹시 어떤 분들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죠.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가가 별해는 밤으로 유명한 윤동주 시인인데요. 종로구에 위치한 윤동주 문학관은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곳은 지난 2012년에 종로구가 버려진 물탱크와 수도가 합장의 원형을 그대로 활용해서 재탄생시킨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학관이 위치한 청운동 인왕산 일대는 윤동주 시인이 연희 전문학교 재학 시절에 하숙과 산책을 즐기던 곳으로 윤동주 문학관 외에도 시인의 언덕과 청운 문학도서관 등이 모여 있어서 종로구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 만해 한용운 시인이 1933년부터 10여 년간 살다가 임종한 시무장은 성북동에, 그가 3.1운동 직후까지 살았던 만해당은 북촌에 남아있는데요. 그는 이곳에서 독립운동의 근간이 마련된 잡지를 발간했고 또 불교계의 3.1운동 참여를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윤동주 시인과 한용운 시인의 삶이 녹아있는 종로구와 성북구 일대 외에도 서울에는 많은 문인들의 숨결이 녹아있는데요. 소설가 이태준이 월북하기 전까지 14년간 살았던 수연산방과 세월이 가면 목마와 숙녀 등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박인환 시인이 경기중학교를 다닐 때 살았던 옛집, 김지아 시인이 운영하던 사롱 마고, 서정주 시인의 고택 등이 서울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들 작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관광 코스도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따뜻해진 요즘 역사적인 작품 탄생의 배경과 문인들의 흔적을 따라가 보는 것도 이 색다른 테마 기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안이 무리 없이 서울시의회 심사를 통과해서 서울시가 문학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문학을 친근하게 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혜련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2019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보장협의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지역보장협의체 워크숍은 20개 동주민센터 민간위원장들이 지역의 찻동 리더로서 역량과 상호 교류,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금년 우리는 골목으로 간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한 찻동 2.0은 주민주도 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가 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참여 주민의 역량 강화에 동지역 리더로서의 민간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 김혜련 의원은 시민이 필요로 하고 시민이 원하며 시민을 편하게 하는 방식으로 복지 전달 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결 부의장이 지난 27일 중구 동그라미 대안학교에서 열린 2019 서울특별시 교육청 위탁형 대안학교 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시교육청 위탁형 대안학교 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습니다. 박 부의장은 지난 2017년 서울특별시 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교육 사업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게 됐습니다. 박기열 부의장은 의미 있는 상을 주신 서울시 교육청 위탁형 대안학교 연합회 임원과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하며 2010년에 첫 당선되자마자 받은 대안학교 관련 민원을 통해 교육위원회로 오자마자 관심을 가진 부분이었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일이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의견을 모아 나온 결과물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 제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교육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교육위원회 동료 의원을 통해서든 대안학교 관련 조례나 예산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며 오늘 받은 감사패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달라는 주문으로 여기고 대안학교 학생 여러분, 학부모님들, 또 교직원분들의 지원 방안을 더욱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